인생에서 80세라는 나이는 뭐랄까 조용한 문턱을 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내 맘대로 안 따라주고 마음도 좀 쉽게 지치거나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시기요. 대부분 아유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세래요. 그런데 혼자서 걷고 먹고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겨우 73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몸이 불편한 채로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0년,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격차,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노화 과정의 일부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0세가 넘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실제로요, 도쿄 노화연구센터에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쭉 지켜봤더니 정말 놀랍도록 단순한 5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뭐 대단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천천히 걷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머리를 계속 쓰고 자주 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습관들이 건강의 비결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놀랍고도 단순한 비결들 하나씩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기동인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막 격렬하게 운동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요, 재미있게도 근육이 잠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육이라는 게 안 쓰면 정말 금방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잠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잠든 근육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서울대학교 연구를 한번 보세요.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무려 87%가 근육이 줄어드는 걸 겪고 계시답니다. 이건 그냥 다리에 힘이 좀 없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이 뚝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도쿄 노화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육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깨워주기만 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이고 난 이제 늦었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다행인 건 이 잠든 근육을 깨우는 방법이 아주 안전하고 또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걷는 거예요. 빨리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도 한번 들어 올려보고 어깨도 으쓱으쓱 돌려보는 거예요. 관절에 전혀 무리가 없죠? 마지막 셋째는요, 벽 같은 걸 살짝 잡고 한 발로 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감각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우리 식탁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뭘 먹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80세가 넘어가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혼자 밥을 드시는 어르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분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새삼에 2.7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그대로 마음의 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뿜뿜 나오고요. 뇌로 피가 더 잘 돌아서 치매 위험까지 줄여준대요. 뿐만인가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쭉쭉 잘 되는 거죠.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밥 먹을 땐 정말 아무 맛도 없었는데 아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제야 밥에서 다시 향기가 나더라. 정말 칭하죠. 결국 음식이 아니라
그 관계가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아이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녀들이 걱정돼서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과도한 정지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몸을 아낀다고 너무 안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 몸의 근육, 심장, 폐, 심지어 뇌까지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하버드 의대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그냥 누워서만 지내는 게요. 글쎄, 매일 담배 한 갑씩 피우는 것보다 몸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 몸은 정말 빠르게 망가집니다. 뼈는 한 달에 1에서 2%씩 약해지고요. 피를 뿜어내는 심장 힘도 약해져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드니 당연히 치매 위험은 높아지고 폐 기능도 떨어져서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은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리듬입니다. 네, 생활의 리듬이요.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안정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년의 건강은 근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듬에서 시작된다고요. 걷는 리듬, 먹는 리듬, 쉬는 리듬, 그리고 잠자는 리듬까지. 이 모든 리듬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안정될 때 우리 몸이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힘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잠의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잠을 푹 질 좋게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8.7년이나 더 길었대요. 8.7년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몸속 찌꺼기를 싹 청소하면서 온몸을 복구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첫째,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꺼두기. 셋째, 낮잠은 너무 길게 자지 말고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마지막 꿀팁은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간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결국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건 노화랑 막 싸우는 전쟁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쵸?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속도에 맞춰주는 조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억지로 급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고 부드럽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위해 살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온전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모여서 앞으로의 당신의 날들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